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반등이 나왔고, 특히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두 지수 모두 0.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하락이 나왔다면 6거래일째 하락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 과거 코스피를 살펴봤을 때 올해 3월달 이 당시에 한 차례 5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3월달, 작년 3월이죠. 그때 본격적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을 때, 그 당시에는 7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 수치를 봤을 때도 6거래 이상 하락이 나왔던 적이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나올 만했던 그런 위치였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 있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1%의 상승이 나왔고, 현대차는 2.5%의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이틀째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늘 무려 7%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고, 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4%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기관은 오늘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었고, 외국인은 오전장 내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때는 마이너스 2천억까지 순매도 규모가 잡혔지만, 장 마감 시에 매도 규모를 많이 축소시켰고, 이 부분이 오늘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은 이틀째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소폭이나마 지금 이거래일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투신 대부분의 기관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고,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11거래일 만에 모처럼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카카오,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오늘 많이 매수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시면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변화가 없죠. 이어서 현대차, 자, 현대차는 어제보다 오히려 공매도 매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이노베이션도 어제에 비해서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셀트리온은 어제하고 오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승폭을 보시면 어제는 마이너스 6%가 나왔는데 오늘은 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 현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몇몇 종목들을 더 살펴본 뒤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형주 몇 개를 더 살펴보면 카카오는 어제 공매도 비중이 많이 늘진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LG화학은 어제보다 조금 줄어들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계가 되지 않았던 공매도 순위, 어제 과연 어떤 종목들이 공매도 매매 비중에 있어서 가장 높았는지 하루가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삼성카드 어제 거래량 대비 무려 56% 이상의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제 전체 거래량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공매도 거래량이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해상, 오뚜기, 롯데지주, 한진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살펴보면 거의 20% 이상의 큰 매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위부터 30위까지인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에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무려 1.1조 원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9,500억, 거의 외국인이 대부분 공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만 코스피에서는 공매도 거래 대금이 8,100억이었고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인 약 3개월 동안의 평균은 5천억 원, 그리고 2019년도의 평균은 3,100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만 보다가 어제 하루의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정말 크게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공매도 금지 직전인 작년 3월 13일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거래대금을 봤을 때는 과거 평균보다 높았지만 그래도 공매도 금지 직전보다는 조금은 줄어든 수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번 해석을 본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 이 기간 전후로 해서는 아마도 평균보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길게 본다면 다음 주 조금은 공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셀트리온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있어서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5월 3일을 보더라도 지금 매매 비중이 14%를 넘어섰는데 아마도 이걸 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주가가 하락하겠구나, 더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여드리면 19년도 10월 한 달 동안 이때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이 기간 내 공매도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9년도 10월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가 차지하는 매매 비중이 10%가 넘었던 적 3번, 4번, 5번, 총 5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두 번째는 상승, 세 번째도 상승,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공매도가 1년 2개월 동안 금지가 되었다가 막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공매도가 녹아든다면 저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차지하는 것보다 그 종목에 대한 재료, 모멘텀, 그리고 실적, 그런 재료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매매 물량, 지금 이날은 12%가 나왔으니까 86%가 되겠죠? 이 물량이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주가를 매수해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보합 내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도가 오랜만에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매매 비중을 보시면서 빨리 팔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투매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락을 봤을 때는 단지 공매도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공매도 때문에 우려감이 섞여서 빨리 팔고 보자, 이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제가 몇몇 종목들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두산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상승 기간에
공매도 매매 비중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두 자릿수의 매매 비중, 이렇게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모두 주가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랜만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주가 하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투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움증권을 사용하신다면 검색창에 0142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 한쪽에는 주가를 띄워놓고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공매도 추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신다면 조금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공매도 금지 전후 이 시점에는 공매도 자금도 늘어나고 변동성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큼은 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텔레콤이 약 2조 6천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SK텔레콤하고 SK지주사 정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일단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로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행 주식수를 줄인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이 나가겠죠. 즉 발행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전략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발행 주식수가 10주예요. 그런데 저는 한 주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약 10% 가까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럼 전체 발행 주식수는 9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주식 수량은 그대로 한 주란 말이죠. 그럼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당연히 후자 쪽이 지분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행 주식수를 줄이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 지금 약 10%의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현재 주가가 약 10% 정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10%보다는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장의 대외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번쯤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블록딜, 이런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조금씩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50조인데 5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5조 10%에 해당되죠. 발행 주식수가 10% 늘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당연히 현재 주가도 이 유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10%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블록딜도 마찬가지예요. 블록딜은 유상증자하고 다르게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잠겨있던 대주주의 물량, 즉 시장에 출회되지 않을 수 있었던 대주주의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계산 방법을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블록딜을 단행을 했었는데 블록딜 규모가 5천억이었죠. 그런데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이 5천억이 1%밖에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유상증자하고 달리 발행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겨있던 대주주의 물량이 약 1%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행 주식수가 1% 늘어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1% 정도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블록딜 공시가 있었을 때 아마 1% 정도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CB도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 대비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걸 계산한 다음에 주가하고 대입을 해보시면 조금은 유상증자하고 블록딜, CB 발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내가 얼마쯤에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볼지 혹은 큰 폭의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일단 매도하고 볼지 이런 결정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 사실 공매도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일단 아시아 시장만 보더라도 어제하고 오늘은 일본과 중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시장하고 가장 흡사한 대만 증시. 대만 증시는 국내보다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현대차 어제하고 오늘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4월 판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친환경 자동차가 무려 128%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수출 동향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범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지금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판매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체 판매량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면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는데 주가의 흐름도 양호하고 또 판매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큰 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쇼티지 현상 제가 생산 대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4월달에 감소한 생산 대수는 3월달 전체 판매량 대비 약 4%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4% 비중을 볼 것이 아니라 나머지 96% 비중 이 큰 비중을 보면서 항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도모해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코스피하고 코스닥 반등 다음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조금은 걱정보다는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